먼저 어제 윤 대통령이 이 12구 사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얘기를 하셔서 한번 어떻게 발언하셨길래 사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이제 한 거라기보다는 어제 회의를 하는 와중에 모두 발언 비슷하게 국민들께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거네요. 그동안에 법회, 예배, 미사 이런 3개 종교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또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 거는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이란 말이 좀 들어가서 그것도 좀 그렇고 좀 공식적인 말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사과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그 종교 관련해서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사과의 의미를 언급하신 것은 맞으니까 사실상이라는 의미를 좀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시고 행정 수반이시니까 좀 공식적인 사과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행정 수반으로서 경찰의 대응력이 부실했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입장을 밝히실 기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대통령실 기류는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계속해서 어떠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빠르게 좀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할 때는 그 당시 야당인 지금의 여당에서 사과를 되게 많이 요구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야당 입장은 이제 야당 입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네. 자, 우리 이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죠. 근데 야당 입장에서 최소한 3일은 기다렸었어요.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에서 되게 강한 발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변인실에서 논평도 실은 참사 당일 다음 날에 논평도 한 건도 거의 안 나갔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최소한 3일은 좀 있고, 그리고 달이 지나서 그래도 좀 그런 발언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사과가 우리가 10월 29일 이후부터 지금 거의 열흘이 지나서 그것도 진짜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이제서야 사실상 사과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물론 안 하신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이 유가족 입장에서 또 여기서 지금 내 가족이 다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발언에서 뭐냐면요. 이것을 책임을 질 사람들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금 책임진다고 한다는 것이 서울청장까지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 용산 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뭐 여기에서 그나마 구청장까지 나온 것도 다행입니다.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사과라는 의미를 대통령께서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어제 논평을 개사가 이탄이냐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과를 하셨고, 아직도 마음 아픈 국민들이 계시니까 거기까지 나가지 말자 했는데요. 진상규명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 범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말하는 사과, 대국민 사과가 한 번은 꼭 다시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두 분 다 공식적인 사과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어제 사과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비가 안 와도 다 내 잘못인 것 같더라 이런 말 했었었는데, 그때랑 많이 비교가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혁신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경찰이 왜 그렇게 제대로 대응 못했는지, 왜 4시간이나 있다가 움직였는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는 또 전혀 아무런 언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러시는 거죠? 원래 우리 같으면은 장관님한테 보통 책임 묻지 않았었나요?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아무래도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도 이제 언론에 따르면 엄청나게 측근이라고. 그래서 네. 일종에서는 뭐 삼각편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거대한 민심에 따라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렇다면 전 대통령께서 빠르게 판단하셔가지고 이상민 장관을 당연히 경질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일각에서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이제 경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도 정부고 행정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정부의 행정부로서 좀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경찰국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겠다고 행안부 장관이 국민께 약속하고 설치한 것인데 여기에서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하는 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님은 대통령하고 친하고 측근이기 때문에 그냥 유임이다 이렇게 사실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어쨌든 그 어쨌든. 민심을 저는 거슬 수 없을 거라고 그럼에도 봅니다. 불구하고 결국 민심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그 국민의힘 쪽 여당 쪽 패널들을 만나보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직 누구누구 또 현재 누구누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용태 최고 김용태 찍을 때도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셨어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발언이 나오냐면 거기 갔던 청년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약간 시민의식? 그것이 우리가 교육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이 나왔어요. 정말 경악했었는데요. 근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현직 분들과 하면은 아니 이게 뭐가 책임이 있냐 네. 이런 식으로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 경찰국 신설 말씀 주셨잖아요. 그때 이상민 장관이 경찰 지휘 체계의 책임은 잘 본인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설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갈 때마다 항상 이상민 장관이 또 옆에 대통령 옆에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참사 이전에 그런 국민의 생명과 그 안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왜 그것을 대책은 하지 않았는가? 그때 왜 마약 수사에만 그렇게 집중했었는가? 누가 이걸 지시했는가? 왜 그랬는가?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청장까지도 못 가요. 서울청장까지도 이게 지금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지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까지 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는 이 라인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라인을 이렇게 약간 암묵적으로 제시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까지 갖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이경 대변인은 지금 마약 수사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은 아니다 이렇게 좀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 경호처도 무책임한 선동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좀 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휘부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경찰 지휘부가. 그러다 보면 현장 경찰들이 어떻게 지휘부의 입맛에 맞춰서 관료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휘부나 용산의 그런 입장에 어디에 더 실려 있느냐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태원의 할로윈 같은 축제 여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동대 5개의 기동대가 그때 당시 쉬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5개의 기동대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4일 전부터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보내지 않았는가? 왜라는 것은 이것은 최소한 그 서울경찰청장까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예 빠졌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용산경찰서에서 정보보고에서 이 헬로윈 대규모 이
국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인파 몰리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안전지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경찰청장으로 서울경찰청에 보고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삭제가 됐는지 아예 무시가 됐거든요. 이런 과정만 봐도 왜 그랬는가가 우리가 좀 찾아야 되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봤을 때는 마약 단속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산경찰서에서만 여기 수사가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윗선까지도 우리는 물어봐야 돼,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경찰, 우리 특수부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무조건 마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최소한 왜 그런지는 물어봐야 마약은 되는데 하나의 그냥 프레임인 것 같고요. 저는 그거는 뭐 간접적 영향이 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왜 지휘부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원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당이 또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신다면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지휘부가 말씀하신 대로 기동대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편성했고 또 왜 시위 그 당시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보다는 시위에 집중했는지 왜 지휘부가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 국민들께 밝혀드리고 또 이것을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이니까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협치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예, 걸로 저는 지금 늘 이해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받았으면 그래서 좀 정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한동훈 장관이나 여당의 태도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닌 것으로 나와서. 자, 그런데 국회 현안질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무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좀 의문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구청장의 그런 무한한 책임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네,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 물론 같은 여당이라서 그랬겠지만 그냥 네 그러고 끝났단 말이죠.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책임이라는 게. 이경 대변인님 이번에 먼저 여쭤볼까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무한한 책임을 느낄 때가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한한 책임을 맡겨야 되죠. 그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한한 책임이라고 해서 저 무한한 책임 자체도 그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마음의 책임이라고 말을 듣고 그냥 미안해만 하겠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너무 화가 났었죠. 무슨 X 소리야라는 소리를 제가 속으로 그거를 저는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요. 굳이 마음의 책임을 질 필요 없고요. 유한의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왜 대책을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 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 거짓말을 또 하느냐. 그냥 거짓말까지는 그래 봐주겠다. 그럼 왜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부터 지금 가야 되죠. 좀 그래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국민의힘 쪽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집회 말씀 주셨는데요. 집회 모르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집회 8시 반에 다 끝났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5개 기동대도 집회와 상관없이 또 쉬고 있었다. 네, 왜 보내지 않았지? 얘기는 라는 거죠. 네. 저는 용산구청장 글쎄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관할한 지자체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미안한 마음을 어제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윤리위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도체제를 바꿀 때는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도 저희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럴 때 윤리위가 가동돼야죠. 네. 답답합니다. 정말. 네, 자, 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공간 입주 임박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경호 기밀 아니냐, 이거 왜 문자 메시지로 이런 것들이 또 알려지느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서울 서초동 사저를 떠나서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는 뭐 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뭐 안보상의 이유로 입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지만 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요. 뭐 사무실 집무실 집기를 어제 이사 거의 마쳤고 3층 짐 정리할 거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 나온 거는 코바나에 또 집기가 좀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괄호 열고 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 대통령 동선에 대한 얘기가 미리 사전에 노출되는 것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곤란해요 계속? 아니 국회에 저 위치에 있는 네. 대정부 질문을 받는 수감하고 피감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이 언론에서 이 행정 관료들이 문자 메시지가 많이 공개됐었잖아요. 네. 저는 핸드폰 절대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다 찍고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짜 다 지금 저는 얼빠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왜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하고 노출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말 그냥 그래서 고의 노출이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얼마나.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저 메시지는 특별히 고의 노출할 내용이었나? 또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생각. 생각해보면 또 하도 그냥 서초동에 계시고 이사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걸 알려주려고 또 그런 걸까? 이렇게 또 한번 또 좋게 생각. 실수였겠죠, 예. 아 그래요? 실수였을까요? 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아까 계속해서 이제 이경 대변인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걸 제가 좀 잠깐 끊었었습니다만은 20의 경비단 200명 그 5분 거리인 한남동 집 지키느라고 사실은 이번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 빈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는 뭐 이사 간다는 얘기도 없었으니까 위급하면 빨리 가서 출동해서 하면 되잖아요. 거리도 가까우니까. 근데 왜 아무런 그게 없었을까요? 이상해요.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는 4개 부대가 이제 2개 부대씩 돌아가면서 또 경비를 서고 있고 그날 참사 당일에는 공간에는 비어 있었는데도 3개 부대가 또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5개 부대가 또 쉬고 있었고. 근데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굳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잖아요. 또 그 얘기 지적하면. 진짜. 아니, 이게 네. 지금 그리고 국민이 그때 위급하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선에만 생각해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오히려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뭐냐면 그 내부 정보가 누가 샜지? 이걸 찾아내. 이러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정부인 것 같아요.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네. 찾아내라. 이거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한남동 공간 입주 포함해서 지금 해외에서 대통령 해외에 몇 번 나가셨잖아요. 해외에 나가시면 거기에서 해외 현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팀이 아니고 이렇게 그 계약을 맺은 팀들이 있는데 어느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전 정부나 그 광역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담당했는데 다른 국가도 담당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불쌍할 정도로 주변에서 이것을 업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마추어다. 라는 일을 겁니다. 너무 못한다. 일을 너무 못한다. 이렇게 못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러니까 대통령 일정도 막 어긋나고 그랬던 것들이 저는 이것도 지금 비슷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한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런 것들을 왜 철저하게 못하나. 그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대통령실로 다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가 능력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냥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김용태 위원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렇게 참사가 벌어지게 된 거는 민주당 때문이다. 왜냐하면 참사 추모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 퇴진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그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뒤에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개입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영민 의원 이런 분들을 좀 특히 딱 꼬집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어떻게 뭐 그렇게 또 결부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프레임 싸움하고 이제 여당에서 방어 논리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앞서 나간 것 같고요.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여당,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다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보다 더 책임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김용태 의원이 계속 소극적으로 그냥 다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크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를 만난 자리에서 원내대표 이견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결국 경찰이 지금 책임이 다 있다고 대통령까지 말하는 이 상황에서 경찰한테 셀프 수사하라 그러면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건 국정조사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아니다. 일단 그래도 경찰의 수사가 먼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또 이게 가능하고 또 뭐 특검하고 또 다르게 뭐 특검도 물론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쉽게 여당이 안 하면 야당만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만약 여당이 안 받으면 국정조사 해야죠. 솔직히 해야죠. 해야 우리 되는데 이번에 혼자라도 하겠다? 당연하다고 단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야 네. 된다. 이건 안 하면 민주당 국민들에게 이거 완전 바보 소리 듣는 거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에서 서장실, 청장실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솔직히 그런 경찰들한테 경찰 너희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봐라 라고 하니까 경찰청장까지도 서울경찰청장까지도 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용산 서방서장 같은 경우는 그 혼자 브리핑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이크 들고 막 떨면서. 그래도 그나마 누군가가 책임 있게 나서가지고 그 현장에 대해서 국민 앞에 브리핑하신 분인데 이분 형사입건 됐어요. 네. 다른 머리 다치신 분을 하다가 그 현장에 조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어떻게 형사입건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경찰한테 다 맡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는가. 근데 어디서 뭐 한동훈 장관은 괜히 무슨 뭐 검찰 수사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다 정말로 갈라치기. 이건 정말 말장난이다. 현재 법으로도 경찰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 이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유가족, 저도 지인분의 유가족은 있었는데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많은 지인분들이 그렇대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이걸 직접 국회에서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을 난 듣고 싶다. 최소한 국회에서 답을 할 때는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겠냐. 그럼 검찰 수사를 받든 경찰 수사를 받든지 간에 그 부분을 좀 이것이 오히려 더 밝혀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유가족과 그 주변 지인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솔직히 국민들 앞에 좀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경 대변인하고 비슷한 의견이에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경찰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수뇌부의 태도는 옳은가 내지는 대통령의 태도는 옳은가 또 내지는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옳은가 이거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 세월호도 그렇고 어쨌든 국정조사는 수사를 하면서도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꼭 완전 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같이 가자 이런 얘기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뭐 같이 가자라는 판단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밝혀지고 나서 국정조사를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인 판단으로 이것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좀 반대예요. 여야가 단독으로 좀 하지 말고 이게 좀 협치를 통해서 이것을 좀 국민들께서 얼마나 싫겠어요. 또 정쟁으로 비춰지고 하는 거 보면 분노와 네. 정치 혐오만 많아질 것 같아서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국정조사를 지금 일단 뭐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특검은 더 안 받을 것 같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도 특검하는 것보다는 일단 경찰 수사 먼저 하는 게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안 받을까요? 특검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특검까지 갈 필요도 없고 공수처나 뭐 공수처 좀 제한된 거지만 네.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은 국정조사와 수사를 같이 병행한다는 투트랙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긴 했었어요. 그 특검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수사가 오히려 좀 장애가 생기고 오히려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다. 그 말에 동의하셔요? 아무래도 야당하고 이제 특별검사를 뭐 추천하는 하는 것 과정에서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전략적으로 보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그냥 들을게요. 뭐 특별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정시대 두 분과 함께했고요.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이경전이 아니죠. 이경 더불어민주당 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